네, 안녕하세요. 전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요, 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자 어쩌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 나쁜 회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 인사 담당 업무를 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이제 IT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IT 쪽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방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 제가 제시하는 필수 질문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있거든요. 요 질문, 필수 질문 몇 가지만 하면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안 괜찮은 회사인지 금방 체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임금체불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야근이 혹시 많은 편인가요? 세 번째, 정확하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네 번째, 팀원이 몇 명인가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인데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뷰는 면접관이 뭔가를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안 주는 회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좀 헷갈린다.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 나쁜 회사인지 헷갈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씩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임금 체불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굉장히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질문 했을 때 있잖아요. 이 질문 했을 때 면접관의 눈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세요. 네. 눈에서 뭔가 흠칫하는 느낌, 뭔가 떨리는 느낌. 이거 뭐지? 뭔가 굉장히 동공이 갑자기 확장된다든가, 눈썹이 시룩거린다든가, 이러한 케이스라면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확률로 임금 체불 했을 확률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했던 얘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발음이 되게 비슷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당황 혹은 황당. 앞뒤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당황, 황당. 근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당황을 한다면 가면 안 되는 회사인 거고요. 황당하게 받아들인다면 가도 괜찮은 회사예요. 당연하죠. 왜 당황할까요?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던 회사고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지금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황당한 경우는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이 사람은 도대체 예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던 사람일까? 정말 수많은 이 세상 풍파를 겪어왔던 사람이겠구나라고 오히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금체불이 있으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뭐 그런 질문 하냐 그러면 아 죄송하다고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걱정이 돼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회사 사정이 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근이 많은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근 일 많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근이 싫어요? 야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야근을 하더라도 이 회사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워라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꼭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뭐 앞으로 좀 근무를 많이 해야 된다면 좀 뭐 제 주변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좀 회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혹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태도가 잘못됐다라든가 뭐 굉장히 거기서 뭐 필요 이상의 언급을 하는 경우라면 그 회사를 안 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세 번째,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라면요. 그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던 일이 딱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회사 가게 되면 거의 모든 일을 시키는 모든 일은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팀원이 몇 명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팀원은 여러분들 포함해서 최소 5명 정도 혹은 4명? 여러분 포함해서 4명 그러니까 기존에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높은 확률로 좋은 사수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팀원이 둘밖에 없거나 셋밖에 없다면 그 중에서 좋은 사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4, 5명 정도가 넘어간다면 높은 확률로 정말 훌륭한 사수가 그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 1명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인원이 너무 작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분한테는 내가 좀 사수로 모시기에는 내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군 체불이 있었는지 그리고 야근이 많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잘 못한다거나 뭐 팀원이 몇 명인가 이것에 대해서 팀원이 너무 적다거나 이런 회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좋은 회사 가서 이런 질문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좋은 회사 가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들 때문에 불합격한다면 그거는 축하할 일이 아닌가요? 그죠?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축하보다는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린다면 그 나쁜 회사가 떨어뜨린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